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뜨거웠던 여름을 식혀주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결 시원해진 날씨인데요. 그 지난 주말 저에게 감사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일산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사 스마일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의 이모저모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영상을 제가 이번 주 말쯤에 업로드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진환 시의원님과의 대담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궁금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추석 동안 한 주 쉬었죠? 부동산 시장과 또 다산 신도시 분위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부터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소 진정이 되는 국면입니다. 2주간 상승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상승폭이라든지 거래량은 여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대출 규제와 상승감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 이 여러 가지가 통합이 되어 나온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서울 아파트가 26주 연속 상승을 하는 가운데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에서 중대 발표를 하였습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B컷이었는데요. 이는 4년 반 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 기조가 막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죠. B컷 이후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과 비슷한 폭의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눈치 보기라고 봐야겠죠. 중국은 경기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과 금융권 부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치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쉽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 존재했고 B컷 이후에도 1.5포인트 격차가 있는 데다가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또 내수는 부진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자칫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까봐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은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예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동결한다면 11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크게 다가올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10월이든 11월이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재건축이 먼저 반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 단지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 또한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하반기에 에너지가 응집이 되면서 내년에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마침 2026년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역대급으로 줄어드니까요. 즉 금리 인상에 공급 부족이 겹쳤으니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대상승장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끝은 조정일 테지만요. 2026년 정도까지는 제가 보는 뷰는 그렇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로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매매와 전세 월세 실거래가 표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미 올라와 있는 실거래가 중에 의미 있는 거래 보입니다. 롯데캐슬, 다산 롯데캐슬의 전용 84 타입이 9억 5,50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 11억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다산 힐스테이트 그리고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가 9억 6,500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다산 롯데캐슬이 또 9억 5천을 넘긴 실거래가 올라왔네요. 네, 그런 의미 있는 거래도 보이면서 또 그 외에 다양한 실거래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약간은 더디지만 올 초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시세는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와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약간의 거래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고점까지는 약 10%에서 15%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2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걸쳐서 거래 소식이 또 하나 확인이 되는 부분은 다산자이 폴라리스 30평 전용 74 타입의 8억 2천만 원 물건이 조금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조금 층이 낮은 층이었지만 예쁘게 초록 조망이 잘 나오는 예쁜 집이었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30평 전용 74 타입이 실거래가가 8억 초반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다, 약간 관망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9월 지금 현재 말에서 10월, 11월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방향을 조금 더 급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좀 더 호가가 올라가는 거래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모습을 같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시면서 각자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뭔가 좀 자연스러운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눌림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의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좀 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을 더 점치고 있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이렇게 임장 다니시고 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정리되어 있는 표 함께 보시죠.
저는 최근에 한 2주 연속 잠실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인분들 만나러 우리 여자 4명을 네, 제가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잠실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2주 연속으로 잠실 쪽으로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여자 4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제일 빠른 시간에 잠실에 도착했더라고요. 물론 제 지인들이 송파나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이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서울을 나가는 일이 더군다나 정말 중심가이고 가장 번화한 그런 잠실을 이렇게 쉽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또 한번 체감하면서 다산 신도시가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다산 신도시의 장점을 많은 분들이 좀 더 빨리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 왔나 싶었을 때 또 빨리 사라질 것 같은 가을이 너무 아쉬운데요. 이렇게 환절기에 다들 또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